원래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슈 토론회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조국 후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내내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솔직히 정말 이 조국 후보님 관련된 얘기는 네.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 얘기하기도 바빠요 지금. 근데 최근에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더라고. 아니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고 그게 후보 한 명도 아니고 거의 그 당의 구성원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뭐 이지매라고 하나? 뭐 그러면 약간의 감정이 올라오죠. 양자 토론 한번 여기서 어떠세요? 어떤 전투나 전쟁을 할 때는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네, 위치가 매우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유리한 지형에서 전쟁을 하는 게 낫죠. 유리한 지역에서 양자 토론 말고 다자면 좋겠는데 양자는 약간 아니 양자도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네. 일부러 불리한 지형에서 전투를 할 이유는 없죠. 오케이. 김용남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적진에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선거철 후보인 김용남 후보 말고 왜 다른 민주당 정치인은 평시에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는가? 인지도 높이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후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김어준 유튜브만큼 효능감 높은 데가 없어요. 계좌 홍보에 150만 원이 들어오고 하루 수천만 원이 모이는 수금 공장이라는 별칭을 듣고 있어요. 정치인이 지지층과 소통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문제가 소통의 깊이가 아니라 소통의 범위가 위험할 정도로 좁아지고 있다는 점,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거를 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학에는 반향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코 챔버 이펙트라는 건데 폐쇄된 방 안에서 자기 목소리만 메아리 치듯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자기 확신이 강화되는 현상을 에코챔버 이펙트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반향실 안에 갇혀서 방 밖에 진짜 민심을 무지한 대중이나 언론에 속은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청래 의원이 했던 말,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이다. 이런 말과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했던 200만 유튜버, 즉 김어준 유튜브는 집단지성이다라는 발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진영 논리를 공고히 하는 독소적 프레임입니다. 200만 명의 구독자가 집단지성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5천만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는 5천만 명이 미성년자 빼고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만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유튜버의 입만 바라보며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통째로 타인에게 의탁하는 것과 다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 동아, 중앙 등 보수 언론을 혐오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판과 경원시는 다릅니다. 경원시. 레거시 미디어는 유튜브가 갖지 못한 훈련된 취재 인력, 제도적 팩트 체크 시스템, 그리고 오보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정해야 하는 공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처벌받고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정책적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는 언론 비판 지수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약에 여당이 뭔 일을 했단 말이죠. 중앙동아일보가 비판하면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일보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면 이거는 위험 징후다. 진보 성향인 경향신문 한겨레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한다면 이거는 심각 징후다. 마지막 보루인 MBC마저 비판한다? 그것은 민심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전면적 재진단의 신호입니다. 최근에 박성준 의원이 국민 10명 중 8, 9명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의 뜻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만의 극치입니다.
용어를 모를 수는 있어도 국민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 야당이 특검법을 통해서 피의자가 재판관을 선택하려 하는지. 죄송합니다. 여당이네요. 왜 여당이 특검법을 통해서 피의자가 재판관을 선택하려 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튜브 안에서는 국민은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만 자위하고 있으니 민심과 괴리된 내로남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 진영이 높게 평가해야 할 역설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팸코로 대변되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젊은 층입니다. 자,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가는데 의외로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를 성실하게 탐독하면서 팩트를 수집합니다. 반면에 민주진영은 우리 유튜브만 진리라는 폐쇄성에 갇혀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합리적 의심이란 이름으로 던진 수많은 의혹 중에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정정과 사과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다시는 야당이 되고 싶지 않다면 그래요. 김용민이의 논리의 포인트는요, 거의 대부분의 논리의 포인트는 다시는 우리가 야당이 되지 말자 이거예요. 야당이 되면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야당이 되지 말자. 그러려면 진정으로 집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미디어 편식을 멈춰야 합니다. 물론 이 나라 언론들 비판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사주 광고 권력에 물들어서 정의와 배치되는 길을 걸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평균 민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점, 우리는 미디어 편식을 해서는 안 될 이유로서 매우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 입에 쓴 소리를 내뱉는 레거시 미디어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평균 민심을 읽는 온도계이면서 우리 안에 독선을 경고하는 사이렌입니다. 언론이 다 틀린 말하고 우리가 옳은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투표는 그릇된 길로 가자고 하는 이런 사악한 세력에 휘둘리는 오염된 그런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수표가 되면 우린 야당이 되는 거예요. 뉴 이재명 시대의 언론 독법은 적대가 아니라 활용과 수용이어야 합니다. 특정 인물의 입에 의존하는 정치, 김어준 입에 의존하는 정치, 유시민 입에 의존하는 정치는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의 숲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회복할 때 민주당은 비로소 진영의 정당에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김어준만 듣지 맙시다. 유시민만 듣지 맙시다. 이제 우리에게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우리에게 온정적이지 않은 언론에게도 귀를 열어서 과연 세상의 민심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돌아갈 예정인지를 미리 내다보는 그 희안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당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흙이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오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광고하겠습니다. 늘온 야채수입니다. 저 농부들이 정성껏 키운 야채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건 언젠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야채 챙겨 드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식들도 마찬가지지요. 바쁘게 살다 보면 야채 챙겨 먹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온이 대신 담았습니다. 100% 제주 유기농 야채와 용암 해수,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 후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다르고 부모님한테서 전화 한 통 오는 날이 생깁니다. 몸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말이죠. 하루 1,800원입니다. 병원 한 번 가는 돈으로 한 달을 챙길 수 있어요. 부모님께 그리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말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방송 끝나면 잊혀지니까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링크 누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